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근본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천영기 시장님께서 민습 8기 출범 100일에 점하여 그동안 시책 추진 사항과 역점 시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시고 기자분들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 진행에 앞서 배석한 국소장님과 부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호 행정복지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보석 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입니다. 네. 배종호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주태 수산환경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명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위에서 오영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네. 김예영 미래혁신추진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중현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영시청 출입기자와 천영기 통영시장과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영기 통영시장님께서 민선 8기 출범 100일에 점하여 그동안의 시책 추진 사항과 역점 시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모두 발언 조금 하고 질문을 그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13만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취임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100일의 의미를 크게 두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자간담회는 지난 100일간의 시정 운영 성과를 한번 되짚어보고 새로운 미래 통영의 모습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그런 자리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 후 우리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을 펼치고 통영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주요 사업장과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통영의 희망찬 미래를 염원하는 우리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동안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기치로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이라는 통영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정 추진 사항입니다. 소통, 공감하는 열린 시정으로 시민들과 항상 함께 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소통, 공감에 두고 민선 8기 출범과 더불어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 시청사 재배치를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찾고 용물을 볼 수 있도록 탈바꿈시켰습니다. 지난 7일부터 15개 읍면동 순방과 각 분야별로 시정에 관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그리고 시의회와의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역의 현안도 공유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통영시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와 함께 통영시의회 제3회 추경예산 1,561억 원 증액 의결은 그간의 소통, 공감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통영 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이행을 구체화했습니다. 통영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첫 단추는 통영시장 천년기를 선택해 주신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 직속으로 미래 핵심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공약 실천 과정에 대한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공약 이행평가단을 구성하고 3회에 걸친 공약 이행평가단 회의와 자문을 거쳐서 9개 분야 69개 사업을 확정한 후 사업별 세부 실천 계획 수립도 했습니다. 앞으로 통영시는 공약 이행평가단과 함께 민간 협치와 지역 연대를 통해서 공약 이행의 공동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 100년을 약속하는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 100일 동안 같은 방향, 같은 마음으로 달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교체와 본부장 사퇴로 제61회 통영 한산대첩축제 자체를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역대 최고의 축제로 실현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축제 마지막 날 시민 대동제와 성전 축하 주막을 우전대로에서 개최함으로써 통영 한산대첩 축제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경제 돌파구 마련을 위해 HSG 성동조선의 삼성중공업 테라블록 인도식에 참석해서 조선업 부활을 위한 지속적 협력과 지원 등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통영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조정, 경제적 소외계층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정예와 법률 상담관을 정원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2년 야간 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에서 쟁쟁한 지역인 여수, 진주 등 타 지자체를 제치고 대한민국 제1호 야간 관광도시로 선정되어서 야간 관광 특화도시 브랜드를 먼저 선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통영시 사상 첫 메이저 프로대회인 2022년 KBL컵 대회를 지난 1일 통영체육관에서 개막해서 8일까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20억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도 합니다. 이 밖에도 경상남도의 2022년 을지연습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2023년 특수사항 지역 개발 사업에 드론을 활용한 섬마을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오직 통영 시민과 직원들이 같은 방향, 같은 마음으로 동행하여 노력한 귀중한 결과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역대 최강의 태풍으로 우리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했던 제11호 태풍 김남노인 해섭재난 상황 대비해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같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우리 직원들과 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민들 도움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재난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의 미래 100년 약속의 땅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잘 사는 희망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공약사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국 1일 생활권 확대 및 관광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줄 남부 내륙출도 시대를 대비해서 용남 무정강 도로 건설 사업, 충무교
4차선 확장으로 원도심과 중림, 부도심을 잇는 간선 도로망을 확충하고 국내 해양 관광 및 관광 자원 확충을 위한 국도 5호선 한산대측거 조기 착공 대상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 수산도시를 구축하고 수산물 유통 혁신을 위하여 공평동 수리조선소 자리에 최첨단 NDX 수산물 유통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굴, 멍게 껍질 등 수산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처리하는 부산물 자원화 및 재활용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서 전통적인 수산물 유통 가공에서 벗어나 2차, 3차 산업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기할 것입니다. 시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 생활 거점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KTX 통영역 이름과 중림 신도시 일대 개발인 KTX 통영역 역세권 개발 및 배후도시 조성 사업, 남방산 공원과 연계한 관광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남방산 장자섬 일대 제2의 해운대 조성으로 침체된 부도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사업 직면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고 통영 출신 인재를 육성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추진과 국보급 문화예술인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핵심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은 조선업 불황 이후 지역경제 침체기를 벗어 남부 내륙 7도시에 대비한 도시 조성, 한산대측거 조기 착공, 공평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국제해양관광 마리나 허브 조성 등 남해안의 중심 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통영시정은 13만 시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지금의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도시, 약속의 땅, 미래의 백년의 도시 통영을 만드는데 계획과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핵심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직원들의 복리를 정진하고 사기 양양을 위해 2017년부터 중단된 직원 테마 견학을 금년 10월부터 다시 실시해 재충전과 시정시책 발굴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어르신 급식센터 설치 운영, 초등학교 방학 돌봄교실 도시락 지원, 섬주민 교통비 지원 확대 등 피부로 느끼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 행정으로 시민들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는 통영 시민의 날 기념식을 하루 앞당겨 3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내년에는 시민의 날 기념식뿐 아니라 시민체육대회도 성대하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화합의 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1을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중 침대 매트리스 불법 소각과 통영 케이블카 감사원 감사 등이 먼저 떠오릅니다. 침대 매트리스 불법 소각에 대해서는 지난 기자회견을 실시했고 통영 케이블카 감사원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삭도시설에 대한 자료 요구를 시작으로 2021년 6월부터는 안전관리 실시 감사를 실시했고 이어서 올 9월에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허가 취소 및 안정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할 수는 없지만 감사는 감사 시 우리 시의 입장과 의견을 수차례 걸쳐 적극 전달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향후 감사한 감사 결과가 확정이 되면 별도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불법 소각과 통영 케이블카 감사원 감사는 앞전 민선 7기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누구의 잘못을 떠나 우리 통영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시임 이후 읍면동을 비롯한 시 전역의 현장을 둘러보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통영 발전을 위한 희반 마련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지난 100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우리 시민들의 갈등을 대소하고 오로지 잘 사는 통영, 희망 넘치는 통영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잘된 것은 잘 되었다고 해 좀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개무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개선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